과태료 50만 원. 혹시 교통법규 위반 얘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전세나 월세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사하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스팸으로 넘기고 관리사무소 공지는 잘 안 보게 되고 설마 나한테까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다가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는 운이 아니라 모르면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설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요즘 과태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일부러 법을 어겨서 맞는 게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전월세 신고랑 아파트 세대 점검 이 두 가지는 고의가 없어도 바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안에 전세나 월세 계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게 되면은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도 해야 하고 세입자도 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30일이 넘고 3개월 이내라면은 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라면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6개월이 넘으면은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크면은 과태료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때 가져가실 것은 계약서, 신분증, 등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월세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후 30일 이내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소방시설 점검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2023년부터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소방시설 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집은 소화기도 있고 경보기도 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아파트에서 20년을 사셨습니다. 소화기는 현관에 걸려 있고 경보기도 천장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소방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50만 원. 소방시설 점검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하긴 하는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작은 글씨로 붙여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집안에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소화기,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피난 유도 등 이렇게가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는 경보기입니다.
우리 집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없으면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의무 설치입니다. 이것 또한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과태료는 점검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매년 점검을 안 받으면 매년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점검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해줍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소방시설 점검을 언제 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입니다. 빌라나 다세대는 직접 업체를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소방시설 점검업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비용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방서 확인입니다.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점검을 받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소화기와 경보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있어요, 없으시면 없어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완료 후에는 확인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신고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할 때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은 다시 신고를 해야 하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소방시설입니다.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요것도 체크를 하시고 올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음 점검 날짜를 달력에 표시를 해뒀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과태료를 맞으실 일은 없으십니다. 특히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소화기에 적힌 제조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떤 위반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 제기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경우 또는 점검을 받았는데 기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증빙자료, 신고 확인증이라든지 점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담당 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로 과태료 50만 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억울하게 내고 알면 영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부모님, 이웃 어르신, 전세나 월세 사는 지인분들에게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역할을 다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돈 세는 정보, 세금 및 과태료를 막는 정보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